7의 3절 경계청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차원으로만 하겠습니다. 3차원은 복잡하고 일단 2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경계청 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 시간에 따라 안 바뀌고 비압축성, 2차원, 당연히 뉴턴 유체, 그 다음에 중력을 무시한 경우에 대해서 중력을 고려하더라도 속도 분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와 같은 자유표면이 있다든지 하면은 중력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력을 무시한다고 앞에서도 몇 번 했죠. 자, 이와 같은 가정은 하에서 우리가 지배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연속 방식 찾아서 지우고 하면 이렇게 되고 운동량 방정식, 즉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중에 이렇게 2D 지배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동점성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우리는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때 구한 속도를 각각 VP, PP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물체 표면에서 점성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고 그때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속도가 PP, 속도가 P 포텐셜, 압력이 속도 V 포텐셜, P는 포텐셜입니다. P 포텐셜인데 벽에서는 그 속도가 PP 월, 자꾸 V 속도 PW, 압력 PW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점성 포텐셜 유동이 되겠죠. 예, 자, 기호를 완전히 다른 책에서는 그냥 애매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합니다. 기호를 이렇게 VPW이라면 이거는 포텐셜 월, 따라서 이거와 PW는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미 경계청 방정식에서는 알고 있다. known이 되겠습니다. WN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아는 값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외부 유동,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알고 있는, 요건 다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서 원통이 있을 때 원통 표면에서 요 표면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것이 지금 VP, PPW 이렇게 기호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제 유동에서는 점성이 완전히 0이지 않아서 물체 표면에서 점착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서 속도는 0입니다. 지금 이거는 포텐셜에서 구한 속도고 실제 유동에서는 우리는 포텐셜 유동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유동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벽면에서는 물체 표면 속도는 0입니다. 맞지 않겠죠? 포텐셜 유동은. 결국 지워야겠네요. 포텐셜 유동의 속도 분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경계층이 존재하고 이 장에서는 경계층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 장의 7장 경계층 유동에서는 이 대부분의 유동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가까이, 물체 가까이에서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층에서 좌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또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공성 물체에서 이렇게 V가 크면은 알파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이렇게 층이 두 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얇은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우리는 지금은 다시 상기시키지만 여기에 속도 분포를 경계층 바깥의 속도 분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 경계층 내부의 속도 분포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좌표를 이제 이렇게 물체가 평판이라면 그냥 x, y가 되지만 어떤 원통이라든지 다른 물체에서는 좌표가 요 물체 표면을 따라서 x 좌표가 됩니다. x =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거기에 직각인, 수직인 그런 좌표를 y 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u와 p는 경계층에서의 u와 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 앞에 다시 이 부분 다시 가보면 됩니다. 이 부분의 평판
그 앞부분 평판이라기보다는 다공성 물질 5장의 그 부분 참고하세요. 이것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돼 여기 물체 표면에서 속도가 u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 부분을 확대해 본다면 이 부분은 속도 분포가 0에서부터 어디 u까지 어떻게 바뀔 겁니다. 이 부분. 따라서 요 u는 뭐냐면 포텐셜 유동에서 100에서의 요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밖으로 보면 그냥 이 속도죠. 근데 여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이 u는 VPW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속도에서 구한 속도. 물체 표면에서의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가 u가 되겠고요. PE는 역시 요 P, 엣지, 이거는 경계청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경계청 끝에서 PE는 역시 PPW입니다. 물체 표면에서의 압력. 다시 말하면 이 부분 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델타 경계청에서 요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거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다시 기호를 잘 알아야죠. 다시 VP, PP 물체 밖 외부 포텐셜 유동에 구한 속도고요. 다음 멀리 떨어진 곳에 불어오는 속도는 U 인피니트, U 무한대입니다. 그랑 U랑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다른 평판에서는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여기 멀리 떨어진 곳에는 U 무한대로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요 경계청에서는 U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같다 이거죠. 기호가 PE는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PW.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여기서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장에서는. 실제로 경계청 두께는 얇은데 그림은 과정에서 나타낸 거 몇 번 강조하지만 자, 기호 설명을 다시 다 있네요. 좀 지울게요. 역시 또 우리가 또 지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을 합니다. 기호를 자 다른 책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책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즉 경계청 외부 비점성 포텐셜 유동에 구한 속도 VP, PP, PPW 물체 표면에서 구한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물체 표면 포텐셜 유동 U 무한대, P 무한대 멀리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UV, 이제 여기서 UV는 유동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청 내에서의 XY 속도 성분이 되겠습니다. X방향, U, Y방향 속도. P는 경계청 내에서 압력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까지나. U는 경계청 끝에서의 속도인데 PPW와 같죠. 예, 장면이 저절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U가 경계청 끝에서의 속도. 다시 설명 다 했죠. U는 PV, 이거 아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물체에서는 상수가 아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PE는 경계청 끝에서의 압력. PE는 PW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벽면에서의 포텐셜 유동 압력. PE, H, of the boundary layer 이렇게 되어 있죠. 경계청 방정식 이제 경계청에서는 앞에 언급한 연속 방정식과 나이베-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지만 이 식을 풀기는 해석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컴퓨테이션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크기 정도 해석 우리 앞에서 4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했죠.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할 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4장을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할 수 있고 경계청의 속도 압력을 명확하게 또 다시 여기 표시했습니다. PE와 U는 알려져 있고 경계청 내에서 U, V, P를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앞에 식이죠. 이것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자, 경계청에서 사용한 좌표 XY 속도 UV 여기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order of magnitude analysis를 하겠습니다. 또는 scale analysis라고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물체가 길이가 L이 있고 특성 길이가 L이고요. 특성 속도 U, 요 경계층에서 여기 보면 요 U가 대표적인 속도 또는 U 무한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보통 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층 두께 델타, 어떤 특별한 길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느냐면 경계층 두께 델타가 아주 작을 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델타가 L보다 아주 작을 때. 그 말은 크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포텐셜 유동의 그러니까 요 경계층이 이렇게 이 크면 경계층이라고 점성능력이 아주 크면 경계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경계층이 아주 작을 때 이때 우리가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체 크기에 비해서 요 델타가 아주 작을 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L분의 델타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우리가 경계층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기 정도 해석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는 무엇의 함수일까? 뭐 대충 U, L 또는 X에 따라 이런 함수가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그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경계층 해석을 한다 그랬는데, 이 가정은 어떤 경우에 그럼 성립할까요? 경계층의 지배 방식을 어떻게 단순화?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이렇게 할 겁니다. 순서를. 자, 그럼 또 좀 지울게요. 자, 이와 같은 기본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7에 23, 7에 2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즉 U의 order of magnitude는 U의 order of magnitude가 되겠죠. 그 말은 여기서 U는 0에서부터 U까지 바뀌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 1 메타파에서라면 여기는 0.1, 0.2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1mm per second 하면 여기는 0.1, 0.1mm 이게 order of U의 오다 그러니까 SI 단위로 한다면 10의 1000이냐 1이냐 이런 오다 0.10의 마이너스 3 이런 order of magnitude가 되겠죠. 속도도 마찬가지고 U의 크기 정도 X의 크기 정도는 L 여기서 뭐 이해하기 쉽죠. X가 L이면은 1m면은 0.1, 0.1, 0.1m 이래 할 거고 이것이 1cm면 0.1cm 이런 단위가 되겠죠. X는 되게 따라서 이렇게 Y는 보다시피 0에서부터 델타까지 하니까 order of magnitude는 델타 이렇게 왜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역시 4장 다시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속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order of magnitude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거의 order of magnitude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U의 order of, 이거 역시 4장,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면 4장을 전체를 다시 보고 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4장 전체 내가 특별하게 한 챕터를 잡아서 설명을 내가 심려를 기울여서 했습니다. 보통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두 항의 같은 크기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원 연속 방정식의 물리적인 의미가 없어지죠. 2차원 연속 방정식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게. 자, 한쪽이 너무 크다면 라운드 U, 라운드 X는 0, U는 뭐 Y만의 함수? 뭐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죠. 실제 물리 현상과 틀리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두 항은 같은 크기 정도라야 연속 방정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같은 크기 정도라야 된다. L분의 U와 이 개념 이해되겠습니까? 요 항과 요 항이 비슷한 크기라야 되는 거지. 따라서 L분의 U는 델타분의 V. 따라서 우리는 V는 L분의 델타 U의 크기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출발은 우리 요것만 있었죠. 요쪽에 있었죠. U의 크기 정도는 알지만 X의 크기 정도도 알고 Y의 크기 정도는 알지만 V의 크기 정도는 모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V의 크기 정도는 L분의 델타 U니까 V와 U의 크기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U보다 아주 작겠죠.
핵심입니다. 즉, 첫 번째, V의 크기 정도는 이렇다. Order of Magnitude Analysis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됐고, 예, Y의 크기 정도는 어디까지 했나요? U의 크기 정도 여기까지는 다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X방향, 이제 연속 방식 외에 X방향 운동량 방식 크기 정도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쑥 지나갑니다. 이렇게 L분의 U의 제곱. 다시 얘기하지만 모르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면 사장을 다시 참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델타 P의 지금 크기 정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델타 P라고 합시다. 지금 로 L의 크기 정도. 자, 나머지는 다 쉽게 적을 수 있겠죠. 압력의 크기 정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델타 P라 했습니다. 델타 P인데 이 라운드 P 라운드 압력이라는 것은 압력 차이가 중요합니다. 유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항상 델타 P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유동 관속에 여기가 201kPa이고 여기가 200kPa는 유동이나 여기가 301kPa, 여기 300인 유동은 속도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완전히 동일한 즉 압력의 절대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압력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운드 P, 라운드 X를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P 뭐한테는 이거 상수니까 미분해봐야 0이잖아요. 같죠? 이쪽에서 1로 오죠. 자, 그래서 이 놈을 델타 P, Order of Magnitude, 여기 L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유, 자꾸 지워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기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크기 정도를 비교해 보면 두 개 비교합니다. 이 크기와 이 크기 정도를 비교해 보면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죠. 크기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크죠. 델타가 훨씬 작으니까 여기 훨씬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이 말은 이렇다는 얘기지.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 이 항에 비해서 이 항이 훨씬 크니까 이 항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시합니다. 이제 공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1000 또는 만 플러스 1, 만 1 이래 안 합니다. 1001 이런 거 바꿔 말하면 요거 붙여가지고 못 푸느니 요거 무시하고 풀자. 이것이 크기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무시하고 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를 무시합니다. 지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비교하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맞나? 예. 그 다음에는 L분의 U제곱 요항과 요항의 크기 정도를 비교합니다. 즉, 요거와 요거의 크기 정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이 꼴이 이쪽에 있다고 상관없죠. 원래 이렇게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꼴이 0 다 한 항이죠. 이 꼴 어느 쪽에 있는지는 큰 상관은 안 됩니다.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항과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L분의 U 제곱이 델타 L 로 L분의 델타 P와 비슷한 크기 정도라야 되겠죠. 압력 차에 의해서 속도가 이렇게 유동이 일반적으로 생기니까. 따라서 이 항 크기와 이 항의 크기가 만약에 안 같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압력을 무시한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유동이 보통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속도하고 압력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 크기와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두 개의 크기 정도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델타 P가 로 U 제곱의 크기 정도다. 이미 잘 알고 있죠. 베르누이 방정식 P 플러스 2분의 1로 물론 마찰이 없을 때 이래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로 U의 제곱과 델타 P는 서로 체인지. 이게 줄어들면 이쪽이 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일반적으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델타 P는 로유의 제곱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앞에서도 또
얘기했죠. 크리핑 유동 아주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하는 거는 꼭 이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의 유동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델타 P가 로유의 제곱의 크기 정. 요 두 개는 같은 크기죠. 델타 지워지니까 같은 요 항과 요 항은 같은 거고요. 네. 자, 앞에서 요까지 했고요. 다시 또 자, 경계청 내의 점성이 중요하므로 점성학을 자, 이제 뭐를 비교하느냐면 이거랑 아까 전에 요거네요. 이 항과 이 항, 요 미국까지 붙은 요건 없고요. 요거를 비교해보자 이거지. 그런데 경계청에서는 점성이 중요합니다. 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찰 100에 마찰해서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바깥에서는 점성이 아주 무시할 수 정도로 작습니다. 바깥에는 사실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유동, 포텐셜 유동인 거지. 그런데 점성 내에서는 이 부분을 경계청 바깥에서는 포텐셜 유동 무시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U가 0이라고. 지금은 여기 작더라도 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면 경계청이 아닌 거지. 경계청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 마찰로 해서 속도가 0에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 이 부분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항과 이 항의 이제 이거 없는 이 항의 크기 정도가 같아야 됩니다. 네, 핵심입니다. 자, 이해가 될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델타의 order of magnitude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델타의 order of magnitude는 크기 정도는 루트 U분의 nu L 뒤에 나옵니다만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딱 또 식을 바꾸면 L분의 델타로 나타내면은 요거 L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 누분의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1이죠. L분의 델타라는 것은. 따라서 L분의 델타가 요런 가정은 언제가 되느냐?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 한다고 했죠. 경계청이 아주 작을 때. 이제 거꾸로 합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아주 큰 경우에 경계청 두께는 아주 작고 경계청 유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을 할 수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다시 봅시다. 이거 지우개. 두 번째 질문인가요? 델타 L분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이런 경우에 성립하네.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클 때. 따라서 이제 우리는 경계청을 처음부터 우리는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이 경계청이 요게 아주 작은 게 경계청입니다. 그 다음에 L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물체 L 어떤 위치 물체가 여기까지만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길이가 x 요걸 x라면 일반적으로는 x 위치에서는 델타 x의 크기는 루트 u분의 nu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경계청은 어떻게 된다? 뒤로 갈수록 루트에 비례하죠. 이 함수 만약 직선은 루트로 커집니다. 또는 u에 반비례하고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점성이 크면은 이 마찰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커진다는 얘기지. 경계청 두께가 커지고 속도가 커지면 x 뒤로 갈수록 커지고 뭐 이해되겠고 속도가 커지면 경계청 두께가 작아지는 것은 속도가 크면 경계청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이 미는 힘이 큽니다. 또는 그냥 수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큰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을 이 결론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어? 지배 방정식의 order of magnitude로부터 구한 겁니다. 아주 유용한 이거 자체만 해도 유용한 정보죠. 자, 자꾸 지금까지 한 거. 자, 이제 y 방향 운동량 방정식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적는 건 다 이제 바로 적었습니다. 이거 왜 이거는 이제 비교해 봅니다. 각 항의 크기 정도를 뭐하고 비교하느냐? 이건 압력, 물론 요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지우고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압력항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자, 요거의 크기 정도를 이거 맞나요? 요거의 크기 정도가 2분의 1로 u 제곱, 2분의 숫자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로 u 제곱이죠. 로 u 제곱이니까
여기 로가 지워지고 요거는 델타분의 U 제곱의 오드로 매그니튜드고 이거 비교하는 제일 방법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렇게 1분의 델타 제곱 1보다 아주 작네요. 그 말은 이 항을 무시할 이 항이 더 크다 이거지. 지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개를 지웠습니다. 또 어차피 그 다음 설명하려면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데 이렇게 지워지네요. 요거는 지웠네요. 확실하게. 자, 요렇게 때문에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 항과 이쪽 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 항. 요거랑 비교하면 그냥 비교하면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역시 1보다 아주 작네. 그러면은 델타분의 U제곱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지. 요거에 비해서. 또 이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전에 이거는 그 다음 요거랑 비교해 보네요. 요거 나누기 요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되니까 이거 레이놀즈 넘버분의 1인데 지금 우리는 레이놀즈 넘버가 1인 경우에 하고 있는 거죠. 또는 델타분의 L이 1보다 아주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1보다 작네요. 그 말은 이 항도 요거에 비해서 아주 작죠. 이것도 무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그러면 남는 항이 또 우리 매직하고 있습니다. 남는 항이 뭡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거 이항 한다면 마이너스 C 0인데 이거 아주 작더라 이거지. A에 비해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식에서 제일 클 수 있는 항은 제일 큰 항은 이건데 이거는 Y 운동량 방정식에 의하니까 그거 자체가 0이 돼 버리는 거지. 작은 거 다 지우니까.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라운드 P, 라운드 Y는 0. Y 운동량 방정식은 필요가 없네요. 자, 이 말은 라운드 P, 라운드 Y는 0은 무슨 말인가? P, 일반적으로 우리가 PX, 앞에 그림 상기하면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거 푸는 건데, 지금 Y 운동량 방정식에서 라운드 P, 라운드 Y 이꼴 0이니까 이 말은 Y 방향으로 압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말은 이 경계층이 있으면 이 압력은 PE라 그랬죠. 여기 압력은 똑같다는 얘기지. 컨스트 Y 방향. 그러면 요 Y 방향은 요 압력은 PE란 얘기가 되겠죠. PE. 자, 앞에서 포텐셜 유동에서 요 PE는 PEX에 따라서 구해지겠죠. 위치에서 물체 표면에서 원통 표면에서도 구할 수 있듯이 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압력은 이거랑 같은 거죠. X 위치에서 P는 이거랑 같으니까 자 P는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 겁니다. PX는 그냥 PX는 PEX. 그런데 포텐셜 유동의 물체 표면에서 구한 압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는 구했습니다. 지금 오드로 오브 매그니튜드에서 이미 P는 아는 값이 되네. 매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요 그림을 요 그림은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여기서 UVP 이런 걸 구해서 그렇지 크게 바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이죠. 또는 더 하면은 경계층은 더 얇을 수가 있죠. 이 말은 여기서 구한 압력이 요거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확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실제 바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요 부분 차이가 이 압력이나 같다는 얘기지. 요 경계층이
아주 얇았어. 요 함정이 차이 나봐야 뭐 눈곱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Y 운동량 방정식은 없어지고 압력은 안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압력은 X는 바로 PEX 아는 거지. X 뭐 이렇게 어쨌든 P는 PE. 근데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물체 표면에서 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림 보면은 전체 유동장 관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그렇습니다. PEX는 PPW인데 네,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경계청 방향 Y 방향으로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 되고, 경계청에서의 압력은 Y의 함수가 아니고 X만의 함수이고 PX인데, 그 PX라는 것은 PEX더라. 이거는 이제는 알려진 값입니다. known이 되겠어. 이 값은 알려진 값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포텐보다는 물체 표면에서 압력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경계청 이론 자체는 아주 작은 차이는 무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가 없어졌죠. Y 압력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P는 PE로 나타내면 되겠죠. PH. 이거는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압력이라고 다시 또 얘기하죠. 따라서 바운다리 레이어 이퀘이션, 그럼 이제 구해야 하는 변수는 U와 V 두 개밖에 없고, 가버닝 이퀘이션도 이렇게 두 개만 된다. 이렇게 되죠. 외부 포텐셜, 자, 그런데 여기서 PE는, 자, 외부 포텐셜 유동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네, 비회전 포텐셜 유동이니까 이거는 아무 두 점이나 상관없죠. 이 점이나 이 점에서 두 개가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미분해보면 dx는 요거 미분하면은 그럼 이렇게 되죠. dpe dx 플러스 dx 2분의 rho u 제곱, 이거는 미분하면 0이죠. 0 하니까 요 항을 넘기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dpe dx 대신에 요거를 여기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식. 따라서 우리는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의 가버닝 이퀘이션을 요렇게 적기도 하고, 네. 또는 요거 대신에 요렇게 적은 식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책마다 어떻게 적느냐, 이제 요식 대신에 이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연속 방정식과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거나 요거 대신에 요걸 쓰거나. 자, 그런데 기호는 여기 다시 한 번 더 자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UV인데 P는 이제 구할 수 필요가 없다 그랬죠. PH로 같다 그랬고요. 자, 이제 그럼 경계 조건은 보통 이렇게 되겠죠. Y = 0에서 이제 U는 0, V는 0. 점착 조건이 성립돼야 되면 100이 있으면은 벽의 속도와 같다. Y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U는 U가 되겠죠. 요거는 알려졌다 그랬죠. 요거로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보통 푸는데, 필요하다면 이쪽에 라운드 X도 있으니까 X = 0일 때 초기 조건 U는 U만 돼. 처음에 물체가 있으면, 처음에 물체가 오면은 다 그냥 U만 대로 이렇게 부딪히겠죠. 요런 초기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기 조건이 맞는 개념입니다. 1계에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계청 방정식의 개념, 경계청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 단순화되었는가, 약간은 매직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은 order of magnitude, 크기 해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경계청 두께도 우리가 크기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order of magnitude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4장 가서 다시 4장 전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 경계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